자,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0이 이제 개막을 했죠. 앞으로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첨단 기술의 향연이 아마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과연 어떤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미래 기술은 또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형욱 IT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CES라고 하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작년까지 열렸던 CES와 그리고 올해 열리는 CE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? 일단 작년까지 열렸던 CES 같은 경우는 그 기술에 좀 기업들이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 네. 올해 열리는 CES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기술보다는 이제 사용자의 경험이나 사용자의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는 CES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기업의 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참가하고 있는 기업의 수 어느 정도 많아졌어요? 일단 그 전체적으로 2019년으로 봤었을 때는 전 세계 161개국 그 4,500개사 정도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,000개 이상의 기업 그 글로벌 기업에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한 390개사 이상이 그 참여를 했고요. 네네. CES를 일단 좀 더 이제 그 간단히 설명을 좀 네네. 드리면 과거 CES가 좀 변천해 왔던 것들이 아무래도 CES 약자 자체가 그 소비자 가전 전시회다 보니까 그렇죠. 네. 그 가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뒀던 그런 이제 전시회였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. 네. 특히나 그 2010년에 그 3D TV를 발표를 하고 15년에는 그 사물 인터넷 쪽 네. 그리고 17년, 18년 거치면서 자율주행차 같은 모빌리티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세가 되면서 사실상 일반적인 가전, 그러니까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기보다는 이제는 종합 IT 전시회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렇다면 이번 CES에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봐야 될 그 포인트들을 저희가 먼저 리스트로 한번 준비했거든요.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이걸 볼게요. 이거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5G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5G 전화기를 쓰시는 분들은 일단은 있어요. 네네. 그렇다고 해서 5G를 느끼고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는 것 같고 네네. 그렇다면 이번 5G는 CES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될까요? 일단 5G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상용화가 진행이 됐지만 네.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네네.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. LTE 대비해서 뭐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그 사용자들이 그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렵죠.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망 자체가 그 전국에 이제 깔려있지 않죠. 깔려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B2B 아니면 그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망의 역할을 좀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번 CES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의 가장 좋은 사례로 SK텔레콤이 그 삼성전자와 같이 그 8K 굉장히 고화질이거든요. 네네. 실질적으로 지금 TV 송수신에서는 8K를 전송을 할 수가 없는데 그 8K를 5G를 통해서 네. 이제 전송을 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 CES에서요? 예. 알겠습니다. 5G 혹시 SK텔레콤과 삼성전자라고 말씀하셨죠? 그 네네네. 외에 다른 기업들 뭐 다른 거 없을까요? 뭐 가장 사실은 두드러지는 분야라고 하면 뭐 스마트 시티, 스마트홈이 있겠지만 네네. 특히나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모빌리티 쪽이 될 텐데요. 네네. 그 차량이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차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5G 통신 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그 아무래도 좀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네네. 그 외에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일반 소비자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알겠습니다.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폴더블. 폴더블도 사용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근데 사용해서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뭐 좋긴 좋은데 최고 뭐 혁신 이거는 잘 모르겠어 아직 그러거든요. 이번 CES에서 폴더블은 어떤 식으로 좀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 같으세요? 폴더블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삼성전자가 상용화를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정도 팔렸다가 네네. 있었고요.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번 CES에 그 중국 업체들이
그 삼성전자와 비슷한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프로토타입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. 네네. 그 부분 외에 이제 좀 두드러진 특징은 뭐 레노버나 TCL 아니면 이제 델 같은 PC 업체들이 노트북을 그 대용할 수 있는 이제 네. 폴더블 PC를 그 프로토타입 형태로 이제 전시를 하고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폴더블 PC. 네네네. 어떻게 보면 핸드폰 되게 커졌다 뭐 이 정도일까요?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이랑 태블릿을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. 앞전에 네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겹친 형태였었거든요. 네네. 아무래도 뭐 5인치나 6인치의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조금 더 넓게 봤다라고 하면 그 태블릿 형태의 폴더블 그 PC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PC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롤러블도 좀 이번에 주목받고 있지 않을까요? 롤러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LG가 네네. 아무래도 그 롤러블 TV를 선을 보여서 그랬죠. 네.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. 올해 같은 경우는 그 LG 같은 경우는 롤다운 이제 롤다운. 예, 천장에서 스크린이 내려온 형태의 롤다운 그 TV를 선보이고 있고요. 네. TV가 아무래도 그 CES에서 좀 그 주목받는 분야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LED라는 차세대 그 LED를 네네. 적용한 TV를 선보이고 있고요.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는 292인치 정도 되는 더 월이라는 제품을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292인치면 얼마나 한 거예요? 이만 하나? 이 정도 되나요? 네, 이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은데요. 이것보다 더 큰. 예. 와. 그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 확장성이 가능해서 네네.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붙였다 뗐다를 하면서 크기를 줄였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어서 뭐 CE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주목받는 데들이 네네.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되겠지만 특히나 두 회사의 그 TV를 갖고 싸우는 그 격전장이 되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아무래도 뭐 작년에도 조금 선보이긴 했지만 네네. 8K 예, 고화질의 그 8K TV가 아무래도 그 주 메인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. TV 시장에서는 그냥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만 보면 된다고 봐도 될까요? 네, 뭐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뭐 OLED 디스플레이 쪽이나 아니면은 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LED를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고 기술 개발을 삼성이나 LG처럼 그 양산성이 있게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뭐 TV 쪽에서는 뭐 최선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키워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바로 이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앞서서 예. 말씀하셨던 게 올해의 CES는 사용자 경험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서요. 인공지능이요?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한 2,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어떤 전시회든지 간에 네네. 그 화두가 됐던 그런 그 키워드기는 한데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LG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실사용자들이 가전을 통해서 좀 더 그 가깝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이제 제품들을 선을 보이고 있고요. 네. 일단 그 예전에 초기에 나왔던 인공지능을 살펴보면 뭐 사람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네네. 효율화에 그 좀 방점을 뒀다라고 하면 최근 작년 정도에 포커스를 뒀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개인 네. 맞춤형 서비스 이런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뒀고요. 아직까지도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 부분에 머물러는 있지만 이번에 LG가 선보이는 부분은 그 단계를 좀 더 뛰어넘겠다라는 거였고요. 그게 네.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기 간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 간의 뭐 학습이죠. 서로 네네. 간의 학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미리 예측을 해서 뭔가를 제안을 하고 뭔가 그 서비스를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. 뭐 일례를 들었을 때 네,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. 그래야 좀 이해. 어려우시죠.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이 뭐 날씨가 추웠었을 때 뭐 이제 히터를 켜고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뭐 냉장고에서 몸을 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수반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네네.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어떤 기온 일정 기온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네. 예,
이 사람이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커피를 제공을 할까요라는 제안도 할 수 있고 네. 아니면 이제 뭐 실내 온도를 좀 더 올린다던가 예,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이번에 그 선보이고 있고요. 그 삼성 같은 경우는 LG와는 좀 다른 포커스로 지금 인공지능을 그 선보이고 있는데요. 네네.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오리엔티드된 그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공인간 인공인간이요. 네. 그러니까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아마 뭐 여러 번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아바타가 이제 네. 만들어지고 그 아바타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똑같이 사람처럼 네. 표정도 짓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네온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그 인공인간을 네. 선보일 예정입니다. 이번 CES에서요? 예. 이런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. 이미 예, 나왔고 예. 그걸 이제 CES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네네네. 어, 좀 아마도 굉장히 네온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개발 네네. 중이고 뭐 프로토타입 형태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기술적으로는 뭐 보여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네.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오늘 밤부터인가요? 부스가 이제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? 예, 이제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죠. 네네. 새벽부터 CES가 이제 부스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네.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기 이제 참관하시는 분들이나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삼성에서 예, 조금씩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, 네네. 이런 형태다라는 분들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, 아마 이제 곧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좀 있을 더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조만간 우리가 뭐 몇 시간 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좀 소개해드렸던 바로 모빌리티 분야입니다. 바로 이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. 이 모빌리티는 이번 CES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?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2017년 정도부터 네. 그 자율주행이나 전기자동차가 그 대두가 되면서 그 관심 포인트로 대두가 되면서 그 자동차 회사 외에 네. 다른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,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는 자율주행이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인가, 완전 자율주행이 네네.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. 그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5G 네. 같은 그 신경망이 도로 인프라 쪽까지 완전하게 갖춰져야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그렇죠.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전자회사인 소니가 네. 그 자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, 뭐 카메라 기술이나 아니면 라이다 이런 부분들의 기술을 갖고 컨셉카를 만들었어요. 네네. 비전 S라는 컨셉카를 만들어서 공개한 부분이 네. 사실 좀 가장 뭐 앞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. 그 소니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충분히 본인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에 양산차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.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전자 회사들이 예, 모빌리티 시장에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. 예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, 또 하나는 차세대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. 이제 플라잉카, 나는 자동차. 예, 나는 자동차 쪽이 그 아무래도 이번 이제 CES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요. 큰 예, 관심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하늘은 나는 자동차는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. 자, 이 플라잉카라고 하는 게 지금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.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을 때는 자동차가 갑자기 변신을 쭉 하더니 뭐 밑에서 날개 나와갖고 날기 시작하잖아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고. 네네. 일단 사진은 어느 정도 공개된 것 같거든요. 플라잉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요.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플라잉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5G나 이런 부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지금 그 발전이 되면서 네네. 최근 한 2, 3년 정도 전부터 예, 화두가 됐던 부분이고요. 네. 이번 CES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 기업 중에 그 현대자동차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2028년에 그 플라잉카를 양산하겠다라는 그 목표까지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. 네. 특히나 그동안에는 현대자동차가 과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만들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좀 많았는데요. 네네. 그 부분을 그 우버라는 그 잘 아시겠지만 공유업체. 공유업체, 네.
공유업체와 같이 그 상용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세대 교통을 선보이겠다라고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CES에서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건데요. 공개해 주시죠. 로봇입니다. 로봇도 이제 실생활과 좀 더 그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 뭐 저희 집에는 로봇이 없습니다. 어쨌든 이번 CES에서 로봇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져갈까요? 그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앞전까지는 뭐 군사 분야 네.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 같은 좀 기술 과시형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이 돼서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 그 올해 CES 같은 경우는 앞전에 그 잠깐 영상에도 나왔는데 네네. 그 삼성전자의 발리 같은 그 봤어요. 컴패니언 로봇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공같이 생긴 건데 네.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. 그러니까 좀 더 생활 밀착형 그 로봇을 그 업체들이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단순히 로봇이 굉장히 먼 게 아니라 내가 생활을 할 때 나한테 뭔가를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로봇 비서의 역할 내지는 반려 로봇, 네. 반려동물과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반려 로봇 형태로 좀 더 진화를 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자체의 그 진보 속도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기대치 자체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네. 업체들이 이제는 과시형 기술을 선보이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네네.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제품에 녹여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례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번 CES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아이템들을 리스트를 저희가 좀 꼽아 본 거니까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번 CES에서 이 외에도 좀 예상되는 좀 눈에 띌 만한 혁신, 기술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뭐 CES 주관하고 있는 CTA가 CES 전에 이제 그 언급을 했던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. 네.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디지털 치료, 이 부분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헬스 아니면 뭐 헬스케어 네. 이런 부분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웨어러블을 차서 본인의 어떤 건강이나 컨디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진단 정도까지 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네.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부분을 넘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좀 이제 올라갔고요. 네네. 특히나 정신질환 쪽으로 네네. 그 아무래도 그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.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IT 기술까지 이번에 나올 거다라는 네네. 이야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최영호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